안녕하세요.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부자가 되는 게 꿈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뭐 명예가 있고 덕이 있고 그래도요. 이 자본주의 회사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를 일깨워 주시고 퍼뜨리고 하시고 혁신을 일으키시는 우리 존니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존니 대표님은 특히 아주 주니어들, 색사들도, 어린 색사들도 정말 금융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아주 알려주고 또 개명하고 또 노후 대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주식에 대한 것도 하시고 그래서 부자학교라는 이름도 멋있습니다. 부자학교 대표이시고요. 존니의 부자학교 또 존니 라이프 스타일 주식이라고 유튜브로도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고요. 하신 분을 정말 어렵게 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또 여신 네. 거 축하드리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이제 일단 네. 부자라는 네. 정의가 필요해요. 뭐가 네. 부자인가? 네.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자인가? 네. 그것보다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느냐,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돈을 다스려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함축한 게 이제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정도의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철학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경제 독립을 해라. 돈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한국은, 모르겠어요. 어떤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돈을 멀리 하라고 배웠고요. 돈에 대한 얘기를 불편해하죠. 부자를 누가 보면요. 부도덕한 사람으로도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이제 네. 굉장히 그런 돈을 감정적으로 다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객관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네. 다 사람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라도 음. 돈에 대한 얘기하면 다 틀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가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개개인의 국민은 똑똑한데, 금융 쪽으로 보면 금융 문맹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심각하죠. 근데 좀 그래요.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돈에서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좀 부자를 원하면서도 부자를 지출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저는 국가 운영하는 것도 바로 세금을 많이 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부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들었던 말, 불로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불로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네. 불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 존니 대표님이 그 전에 했지만은, 잘 때도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대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를. 그것만이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게 당연하고,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근로소득을 얻는 건 당연한데, 네. 그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액티브 인컴,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액티브 인컴이죠. 근로소득이지만 점점 지나면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게 더 커져. 돈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한 가지로 얘기하면 투자죠. 투자. 그 중에서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그러면요.
부동산을 그렇죠. 사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부동산이 그냥 강남불패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고, 음. 주식을 투자하면 실패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금융교육의 부재죠.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주식은 그 마치 도박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 그래서 종이를 사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증서를 사는 거예요. 부동산은 건물을 보면 보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동산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주식은 이 종이 쪼가리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우리 도박장에 가서 그 이 샀다 팔았다 하고 그다음에 운이 좋으면 더 벌고 운이 나쁘면 안 벌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됐는데 그건 너무 잘못한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내가 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죠. 너무너무 그렇죠. 아름다운 만약에 거잖아요. 뭐 거기에 뭐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또 주주가 당연하죠.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네, 건데 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기업의 주인이 되라고 배워야 되고 네네. 또 아이들은 그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나는 이제 그 회사 주인이 된 거고 그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나도 덩달아서 그 수익을 나눠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존네 부자학교를 이제 차렸는데 네. 너무너무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인데요? 네. 저한테 와서 네. 그냥 약속도 안 하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탈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변에서 오신 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요? 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게 막 스폰지처럼 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이 고정관념, 자본주의나 고정관념이 편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이거 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자기가 4년 전에 탈북을 했는데 노동일을 했는데요. 그 돈을 버는 거에 8, 90%를 무조건 주식 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8, 90%를요? 네. 10%, 20%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안 썼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한 4억이 됐대요. 4년 만에. 그러니까 만약 근로소득으로 저금했다 그러면 마이너스죠. 아니야, 마이너스죠. 생활비를 다 썼. 근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걸 가르쳐줘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네. 그 버스에 승객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혹시 존리 대표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네, 그렇다 네, 그랬더니 자기 라이프,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희망을 느꼈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 주식 얘기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은 왜 희망을 느낄까? 그거를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공감이 된 거죠. 근데 그 주식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어떻게 하면 주식해서 돈을 벌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는 주식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죽었다 깨라도 부자 안 돼요. 그래요? 그럼요. 시간인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매일 주식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람들은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단타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하루 그날 팔고 뭐 그 다음 날 그거는 이제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에 그건 가면 도박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난하죠. 카지노에 가면 가난하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주식 투자해서 그거 있나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요. 5년 동안은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5년이나 20년도 팔면 안 되죠. 팔지 말라? 네. 근데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금융교육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요. 1975년에. 네. 미국도 금융지식이 없잖아요. 금융지식이. 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1k라는 걸 만들었어요. 퇴직연금. 그렇죠. 퇴직연금. 그래서 네네네. 그 회사들한테 그 직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하고 퇴직연금 가지고 강제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60세까지 못 찾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직원이
1,000만 원 투자한다. 음. 그럼 회사가 500만 원 넣어줘요.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이 완전히 산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됐고, 더 결정적인 거는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했죠. 구글이 탄생하고, 애플이 탄생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하고, 그게 이 주식 투자, 그 다음에 금융을 깨우친 결과죠. 근데 그 반대의 나라가 일본이죠. 부동산만 투자했고. 그렇죠. 근데 한국도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더 나쁜 게 일본도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게 한국은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게 1년에 30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 창업 자금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만 괴롭히고 저는요 이걸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한국에 오신 지 10년 되셨는데. 정확하게 10년 됐습니다. 이제 아주 혁명 같은 혁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별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존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존 봉준이라고. 거기서 전봉준이 동학혁명이었듯이 그 동학개미. 그래서, 우리 코로나 그때 전후로 해서, 우리 존니 대표께서 젊은이들한테 주식에 대한 걸 투자를 깨어나게 하면서, 많이들 주식 투자에 동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동학개미라고 해서도 하는데요. 네. 그게 어떤 이제 뭐 신문사에서 네, 네, 저한테 이제 존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네.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 분들이 금융교육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감정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네. 노후 준비 안 될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쓰고 즐기고. 자가용 사고, 네, 그리고 네. 여행 다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도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지금 경제 독립을 했느냐? 미국에서 그런 거 배운 거예요. 월급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소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돈이 일하게 하고 처음에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복리죠. 복리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작은 눈덩이를 산 위에서 굴리면 요만하잖아요. 근데 밑에 내려올 때는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 지금부터 소비 아끼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해외여행 다니지 말고 자동차도 가능하면 갖고 있지 말고 그 정도로 투자하고 그런 투자의 즐거움을 깨달으면요. 한 3년, 4년, 5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해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빚에 휘둘리게 되고 카드 갖게 되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좀 요새 SNS나 여러 가지에서 소비를 이렇게 붙어드는 게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예. 특히 난 그런 것 같아요. 커피, 특히 스타벅스라고만 해서 커피 한 잔에 한 6천, 6천 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한 잔 안 마시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을 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무조건 열어야 돼요. 젊은 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펀드, 계좌죠.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가정주부도 돼요. 그렇습니다. 5살짜리 어린애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계좌를 열고, 네.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연금 펀드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다. 온라인으로. 예, 계산이 가능하고요. 연금 펀드라고. 연금저축펀드. 저축펀드라고. 그래서 그 계좌를 이제 온라인으로 각 증권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를 개설하고요. 네. 그냥 우리 초등학교 아이,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부부도 따로. 왜냐면 그래야 맥시멈으로. 금액의 어떤 그런. 1,800만 원 이상
넘지 못해요. 아니, 이제 낮은 금액은요. 최저 어, 금액이. 10,000원도 돼요. 그래요? 네. 10,000원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00원씩 해라. 그래도 음. 한 달이면 30만 원. 그렇죠. 작은 돈 아니죠. 아니, 커피 한 잔 아껴서 5,000원이라 그러면 한 달이면 그것도 꽤. 그거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근데 커피까지 아껴서 투자할 정도가 되면, 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돈만 생기면, 과거에는 여행 갈 생각하고 좋은 차 살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쓰게 되지, 그렇게 남 부자 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또 현실을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또 애끼면,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한다고 하지만, 또 행복을 또 현재 삶도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근데요, 제가 얘기하는데, 말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네네.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왜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을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10,000원짜리 사 먹느냐, 네. 5만 원짜리 사 먹느냐, 5만 원짜리 샀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하지 않거든요. 거의 마음의 행복. 근데 그거는 이제 아. 잘못된 습관인 거죠. 네. 내가 10,000원 주고 사 먹고 나머지 40,000원을 투자했을 때 내 행복은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투자해서. 그럼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람들은 내가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를 내가 기쁨을 포기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그 짧은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내가 포기하고 투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거를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저한테 질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다 쓰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다 맞아요. 쓰고 가면. 근데 가져갈 돈이 없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네. 미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존 병준 대표께서 좀 동학혁명처럼 그렇게 바꿨으면 좋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남에다가 투자 교실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건데요. 부자학교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존리의 부자학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들 학원 가지 말고 네. 나한테 돈 공부를 해라. 주식 공부가 그럼 100배나. 국민학생,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하나요? 네, 그럼요. 근데 아직 안 와요. 그래요? 학원 가느라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런 어린애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네. 미국처럼 훌륭한 투자가가 나와야 돼요. 미국은 이 펀드 매니저가 막 몇천억씩 벌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게 기껏해야 어디가 직업에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의사. 그렇죠. 의사, 제일 판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똑똑한 애들은 뭘 하죠? 창업을 해요. 어려운 길을 택하네요, 또. 그러니까 그 도전이 왜냐면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네. 왜냐면 단순히 월급쟁이가 되기 싫은 거죠. 네. 근데 한국은 이 성적순으로 평가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험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적당히 편안하게. 수입, 근데 그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봐야 수입은 뻔하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확장성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창업이죠. 네. 내가 창업을 해서, 사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최근에 제가 블룸버그 TV를 보는데요. 테니스 스타 있잖아요. 세레나 윌리엄스. 네.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이 인구의 20%인데 왜 흑인은 다 가난할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금융교육을 안 받았구나, 흑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창업할 때 이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그 사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번 거는, 테니스로 돈 번 거는 쥐꼬리만큼. 내가 이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흑인들한테 이 투자를 하는 거를 돈을
투자했더니 그 돈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 이제 블랙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흑인들을 위한 그런 자본주의. 그러니까 흑인들을 부자를 만드는. 네네. 그래서 자기도 부자 되고. 아,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금융의 중요성.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게 K 캐피탈리즘이에요. K팝이 아니라 K팝은 이미 그러네요. 그래서 K팝보다 K 캐피탈리즘이 10,000배 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K팝으로 해서 한 거는 그 한 분야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바로 캐피탈리즘이라는 그 자본주의 그렇죠. 꽃이고,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들으면서요, 주식이 난 그랬잖아요. 돈과 같이 주식이 자라나는 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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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그냥 종이가 아니고 네. 우리 돈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바로 돈이다. 그러니까 다만 그건 자라나는 돈이지 돈은 그냥 하나 가치밖에 없잖아. 그렇죠. 화폐가. 그러니까 그 가장 위험한 돈이 은행 예금이죠. 어. 일하는 게으른 근데 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 안전하다고. 예금이 제일 아니, 안전하다. 반대죠. 왜냐하면 게으른 돈이죠. 그러니까 내 돈을 일시키는 거는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뭐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까도 주식을 투자할 때 장기간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을 하기 전에 ETF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ETF가 뭔가요? ETF라는 거는 네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좋은지 B라는 주식이 좋은지 그리고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 네. 몇천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 힘든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 AI가 대세인 것 같은데 AI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F AI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앞으로 그 헬스케어 쪽으로 그 많은 뭐랄까요 이익이 창출된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주식 없을까? 그리고 ETF 헬스케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전 거 붐이 있었죠. 2차 전지. 네네네네. 그것도 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네. ETF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회사 투자하는데 내가 어떤 회사가 좋고 나쁘고 고를 필요가 없이 그 안에 그룹을 다 들어가 있는 종합선물 세트를 사면 되니까 나한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경험이 없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ETF를 투자를 하고 다만 나름대로 이제 뭐 2차 전지다 아니면 뭐 AI다 그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뭐 경험이 많아도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네네. 그러니까 ETF를 하고요. 근데 굳이 내가 개별 주식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을 고를까? 저 같은 경우는 딴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동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진을 보죠.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네. 그 경영진과 그런 능력을 보고 그렇죠. 주주도 바로 같은 그렇죠. 거기 참여 그렇죠. 주인이기 내가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랑 동업할 때 친구의 능력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차트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되게 그런 유튜브에 보면요. 그 차트나 네네. 어디 투자라고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투자하면 단기간에 몇 배 벌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네. 그 거짓말이에요. 시간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커피 사 먹던 그걸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과소비 하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주식인가요?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 회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다. 네. 그러면 개인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도 힘들죠. 네. 근데 회사는 이기죠. 왜냐하면 회사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언제 그 주식을 투자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에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가장 나쁜 습관이 네.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맞출 수가 없죠. 우리가. 맞출 수 어떻게 없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예언가도 아니고 또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그러니까 맞추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월급의 10%. 아, 그러면 그냥 계속 네. 이렇게 그런 뭐 시기를 맞춰서 언제 나는 2월 달에 투자하겠다, 뭐 경기 전망을 보지 않고. 네네. 근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나 그럴 때 투자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건 어때? 그런 판단해야 될까요?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건 나쁘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나는 월급의 10%는 노후를 투자하겠다. 그것만 정하면 아. 기계적이죠. 월급 나오는 날은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보는 게 아닌, 시장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그런 게 영어로 보자면, 타이밍 더 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never time the market. 그렇게 얘기를 해요. time in the market. 누가 또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거네요. 하나님도 못 맞춰요. 하느님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뭐 원숭이하고 전문가가 했는데 전문가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투자를 있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어려운 건데요. 하여튼 그리고 또 이 젊은 세대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세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을 때 정말 비참한 거를 경험했고, 근데 전 다행히도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변했더니 경제적으로 그 문제가 없게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희망을 넣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나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좋아해라. 젊은데 어때요? 위험을 감수해라. 위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이 한 얘기 듣지 말아라. 또 내가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남의 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투자에 관한 얘기만은 게 아니라, 네네. 인생을 살면서, 남이 안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남이 한 걸 따라가지 말고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게 설마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전부 저렇게 하지?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큰 부자가 됐죠. 다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또 박사학위 받고 그런 길만 있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러면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우리는 대학교 갈 때 뭐 때문에 가죠? 대학교 갔다 나오면 좀 부자 될 것 같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이 학문이 재밌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간판 달라고 간 거는 남들이 가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죠. 근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남이 중심이 돼 있어요. 남이 하는 거 따라가면 괜찮겠지?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40대, 50대죠. 그러면은 굉장히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런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주식 아까 했지만 어떤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어떤 좋은 그러니까 이제 당장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일단 계좌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좌를 여는 것은 주식 계좌를 네, 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 네. 그러니까 40대부터 늦은 건 아니네요. 아예 해야죠. 네. 늦은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소비가 뭘까요? 사교육이에요. 그 사교육비 끊어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굉장한 그런. 아니 근데 분명히 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 잘못된 편견으로 벗어나야죠. 근데 부자가 돼도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그럼 연금 저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금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죠. 55세까지 못 찾아요. 그럼 5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세금이 굉장히 효율이 낮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건 바보예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자가 되죠. 자녀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잠을 많이 재워야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희망을 갖게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 그럼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조건 9시간 재워요. 애들을. 그게 이제 창의력, 두뇌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재우고 막 3시간, 4시간 재우고 애를 학원 돌리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돈을 쓴 거예요. 그거를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다행히도 요새 그런 이제 소수긴 하지만 사교육비 끊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끊었더니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우리 존이 대표님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말 듣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요. 아, 이렇게 좋은 거를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를 내서 했더니 일단 애가 좋아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또 애들도 그 주식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의 다음에 먹거리는 금융이에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금융 쪽에 그 인재들이 진출해야 돼요. 펀드 매니저도 해야 되고, 그 자산운용사도 설립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처 금융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전부 그 제조업만 생각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또 노를 준비하는, 기성세대에 그럼요. 많은 도움이 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뭐 주식 투자나 그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런 거는 우리 존니 라이프스타일 주식. 네, 그것도 유튜브,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온라인 강연도 시작을 했고요. 그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네. 구독하면 네네. 그 저희 그 홈페이지에 존니의 부자학교 홈페이지에 존니 부자학교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들어요. 네. 온 가족이 같이 네.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8번 강연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들 수 있고, 일단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식구도, 유태인이 이렇게 부자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요. 저녁을 같이 먹는 거. 네. 같이 유태인은,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렇죠. 아버지가 오늘 회사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계약을 땄다든가, 뭐 어떻게,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굉장히 성숙해지죠. 근데 우리는 저거 학원만 가라 그러네. 부모 교육이 아니고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학원은 남이 낸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제프 베조스의 그 아마존의 그 설립자가 그것도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이죠. 다 유태인이에요. 페북 그 창업자도 유태인이고. 다 유태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책은 왜 안 팔까? 그 간단한 질문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근데 왜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나올까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 많은 정보를 들었고요. 네. 이제 우리 존 봉준. 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좀 변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동학개미들이 좀 성공해서 그렇죠. 네. 좀 풍요로운 삶을 가졌으면. 그럼요. 개개인이 부자가 되면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여태까지 망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이라는 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존니 대표님, 또 닉네임은 존봉준, 동학혁명가 같이 동학개미를 정말 많이 네. 성공시켜서 좀 풍요로운 삶이 되고 돈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네,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말 귀한 사람 모셔서
귀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